7개월, 평양성이 일본군에게 점령된 시간이다. 1차 탈환 시도는 실패했다. 조승훈의 기병대는 조총 앞에서 전멸에 가까운 참패를 당했다. 그런데 1593년 1월 조선 땅에 전혀 다른 차원의 군대가 나타난다. 이번에는 말 위의 기병이 아니다. 이들이 끌고 온 것은 대포다. 명나라 최정예 4만 3천, 제독 이여송이 직접 이끄는 이 군대는 평양성의 운명을 단 하루 만에 뒤집어 버린다. 이여송, 요동 출신의 전장 경험 풍부한 지휘관이다. 그가 이끄는 명군 약 4만 3천 명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북병과 남병이다. 북병은 요동 지역의 기병 중심 부대다. 몽골 쪽, 여진족 출신 기마병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기동력이 핵심이다. 하지만 평양성은 평원이 아니다. 성벽이 있고 좁은 골목이 있고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이 버티고 있다. 기병만으로는 성을 뚫을 수 없다. 이여송도 이 사실을 안다. 그래서 특별한 부대를 불러들인다. 남병, 절강성과 복건성에서 올라온 보병이다. 이 부대의 뿌리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척계광. 척계광은 명나라의 전설적 장군으로 일본 왜구 토벌의 달인이었다. 당시 명군은 왜구에게 속수무책이었다. 12명의 왜구가 명군 900명을 전멸시킨 기록이 있을 정도다. 척계광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전법을 만든다. 원항진이다. 원항진은 12명이 한 분대를 이루는 전투 대형이다. 맨 앞에 등패수 2명이 방패를 들고 적의 공격을 막는다. 그 뒤에 낭선수 2명이 대나무 가지가 달린 긴 창으로 적의 시야를 가리고 움직임을 제한한다. 그 뒤로 장창수 2명이 긴 창으로 찌르고 당파수 2명이 삼지창으로 적의 무기를 걸어 잠근다. 이 모든 무기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구조다. 등패로 방어하고 당파로 적의 칼을 잠그고 낭선과 장창으로 공격한다. 한 분대가 하나의 전투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이다. 규율도 극도로 엄격하다. 분대장이 전사하면 분대원 전원이 사형에 처해진다. 연대 책임이다. 그런데 남병이 가져온 것은 칼과 창만이 아니다.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다. 화포다. 명군이 동원한 화포는 종류만 해도 7가지가 넘는다. 대장군포, 불랑기포, 위연포, 잠오포, 연주포, 호준포, 멸로포. 이 화력이 평양성 전투의 결정적 차이를 만든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무기는 불랑기포다. 원래 포르투갈에서 건너온 화포로 명나라가 도입한 뒤 대량 생산한 무기다. 불랑기포의 핵심은 후장식 발사 구조에 있다. 모포라 불리는 본체 뒤쪽에 미리 화약과 탄환이 장전된 자포를 끼워 넣는 방식이다. 자포는 5개에서 9개까지 미리 준비해둔다. 한 발 쏘고 빈 자포를 빼고 새 자포를 끼우면 바로 다음 발을 쏠 수 있다. 당시 기준으로 이것은 혁명적인 연사 능력이다. 대형 불랑기포의 사거리는 최대 1km. 성벽 밖에서 안전하게 성벽 위의 적을 타격할 수 있다. 대장군포는 불랑기포와는 성격이 다르다. 연사가 아니라 한 방의 파괴력에 집중한 공성포다. 포신 길이 약 105cm, 포구 지름 약 11.5cm. 이 포에서 발사되는 대장군전은 길이 2.5m, 무게 약 36kg에 달하는 거대한 화살이다. 철촉에 3개의 철 날개가 달려있어 비행 중 안정성을 확보한다. 사거리 약 1.26km, 400m 거리에서 화강감 80cm를 관통한 기록이 있다. 명군만 온 것이 아니다. 조선군 약 1만 명이 합류한다. 도원수 김명원, 이일, 평안우방어사, 김응서, 좌방어사 정희현이 이끄는 광군 약 8,000명, 그리고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이끄는 승병 약 2,200명, 조명연합군 총병력 약 5만 3천. 평양성 안의 고니시 유키나가 제1군 1만 5천을 상대하기에 충분한 병력이다. 이여송의 작전은 명확하다. 평양성의 5개 문 중 4곳을 동시에 공격한다. 단, 동쪽의 대동문은 의도적으로 비워둔다. 이것은 윗궐 전술이다. 포위하되 한쪽을 열어두는 것이다. 적에게 퇴로가 없으면 죽을 각오로 싸운다. 하지만 탈출구가 보이면 전투 의지가 꺾인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전술이다. 각 문이 공격 배치는 이렇다.
서남쪽 함구문에는 부총병 조승훈, 참장 낙상지, 그리고 조선군 이일과 김응서가 8,000명을 이끌고 공격한다. 북쪽 칠성문에는 양원과 장세작, 서쪽 보통문에는 이여백과 이방춘, 북쪽 모란봉에는 사대수, 오유충, 그리고 사명대사의 승병이 배치된다. 1693년 음력 1월 6일, 연합군이 평양성 서북면을 포위한다. 칠성문, 보통문, 함구문 밖에 진을 치고 서쪽 외성에 대한 탐색전을 개시한다. 이 단계의 목적은 공격이 아니다. 적의 배치, 병력 규모, 방어 태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음 날 새벽, 일본군이 먼저 움직인다. 약 3,000명이 양원, 이여백, 장세작의 진지를 기습한다. 하지만 명군은 기습을 격퇴한다. 일본군의 방역 능력을 확인한 셈이다. 이제 이여송은 확신한다. 준비는 끝났다. 1월 8일 새벽, 평양성을 향해 대포의 포문이 열린다. 대장군포, 불랑기포, 위원포, 잠오포, 연주포, 다종화포가 동시에 성벽을 향해 불을 뿜는다. 이것은 1차 구원군 때와는 완전히 다른 전투다. 조승훈의 1차 공격 때 명군은 기병으로 돌격했다. 좁은 시가지에서 조총에 쓰러졌다. 화력의 부재가 패배의 원인이었다. 이번에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보병이 돌격하기 전에 화포가 먼저 성벽 위의 방어 전력을 제압한다. 불랑기포의 연사가 성벽 위 일본군 진지를 쓸어버린다. 대장군포의 거대한 화살이 성벽 자체를 부순다. 포격이 성벽의 방어력을 약화시킨 순간 돌격 명령이 떨어진다. 네 방향에서 동시에 공성이 시작된다. 함구문, 칠성문, 보통문, 모란봉. 사방에서 밀려오는 적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일본군은 방어선이 분산된다. 전투는 처절하다. 오유충은 모란봉을 공격하던 중 적의 탄환에 가슴을 맞는다. 쓰러진다. 하지만 일어나서 계속 병사들을 독려한다. 낙상지는 함구문 성벽을 기어오르다 위에서 던진 돌에 맞아 부상을 입는다. 그래도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 이여송 자신도 전선에 나가 있다. 그의 말이 적탄에 맞아 쓰러진다. 이여송은 다른 말로 갈아타고 지휘를 계속한다. 지휘관들이 이 정도로 전선에 나서 있다는 것은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준다. 남병의 원앙진이 성벽을 넘는다. 화포의 지원 아래 보병이 성 안으로 밀고 들어간다. 외성이 뚫린다. 그 다음 읍성이 함락된다. 일본군은 중성, 만수대, 을밀대로 후퇴하며 저항을 이어간다. 하지만 전세는 이미 기울었다. 더 밀어붙일 수 있다. 하지만 이여송은 공격을 멈춘다. 이유는 단순하다. 궁지에 몰린 적은 죽을 각오로 싸운다. 그 과정에서 아군의 피해가 급격히 늘어난다. 이미 작전 목표는 달성되었다. 이여송은 애초 비워둔 대동문을 통해 고니시에게 퇴각의 기회를 준다. 고니시 유키나가 군량은 바닥났고 원군은 오지 않는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일본군 제1군은 대동문으로 빠져나간다. 7개월간 점령되었던 평양성이 탈환된다. 이 전투의 핵심은 무엇인가? 화력이다. 1차 공격에서 명군 기병은 조총 앞에서 무력했다. 하지만 2차 공격에서 명군은 화포라는 해답을 가져왔다. 개인 화기인 조총은 사거리가 짧고 성벽을 뚫을 수 없다. 대포는 성벽 밖에서 성벽 자체를 부술 수 있다. 조총 대 대포, 전술 무기 대 전략 무기의 대결에서 전략 무기가 승리한 것이다. 그리고 남병이라는 대외구 전문 보병이 화포의 화력 지원 아래 성벽을 넘었다. 화력과 보병의 협동작전. 이것이 평양성 탈환의 공식이다. 평양성은 탈환되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여송은 승리의 기세를 몰아남진한다. 한양 탈환을 목표로. 그러나 평양성에서의 압도적 승리에 취한 이여송을 기다리는 것은 벽제관에서의 예상치 못한 참패다. 그 이야기는 3부에서 다룬다.